투잡자다. 시간도 없고 사실 집중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소비자만 간간히 이렇게 만들고 있는 투잡 사업자다. 아니신 분. 둘 다 아니다. 선생님 어떤 사업자분이세요 그러면? 아 좋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예 세상에 즐기는 사업자세요?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왜 여자분들은 안 계시지? 꼭 이런 건 남자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저 두 분 빼고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밖에 나가서 너 뉴스키네? 이러면 막 이러시죠. 나 좀 배우고 있어 막 이러고 그죠? 뉴스키네? 이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주춤하고 좀 살짝 배워보려고 꼭 배운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준비 중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죠? 여기 되게 많이 웃으시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뉴스키네 라고 당당하게 딱 자동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 아마 해당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역시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 저 역시도 그랬고. 제가 뉴스킨을 만난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드리면요. 저는 제품을 쓴 지 10년 됐어요. 사업을 한 지는 4년 됐고요. 그러면 6년 동안은 그냥 오로지 줄창 제품만 쓰던 소비자였어요. 너무너무 제품을 좋아했고 그때는 데몬스트레이션도 안 받고 뉴스킨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친한 친구랑 손을 붙잡고 삼성동 워크인 센터를 갔어요. 사고 싶은 건 바로 사야 되거든. 가서 딱 사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아줌마를 탁 붙잡고 아줌마 저기 좀 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입이 이렇게 찢어지시는 거예요. 저랑 친구랑 그날 돈 100만 원어치를 시원하게 들고 이렇게 쇼핑백을 들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시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너? 혜원씨 알려줄 테니까 선생님 한번 와요. 혜원씨 잘 써요? 그러면 그 문자를 정말 다 씹었어요. 회원가입도 안 했어요. 회원가입을 하면 엮일 것 같아서 그렇게 6년을 버텼어요. 제품이 필요하면 제가 문자를 해요. 아줌마 이거 좀 보내주세요. 어머 혜원씨 잘 지내? 그러면 또 씹고 정말 못된 소비자였어요. 왜냐면 잘못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여지를 주면 이렇게 치고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되게 방어를 했죠. 그렇게 6년 동안 줄창 제품을 썼는데 착한 제 친구는 선능에도 오고 갈바닉도 받고 친구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무수한은 아니지만 네트워크를 막 형성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참 넌 착하다. 근데 그 친구 역시 회원가입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끝까지 회원가입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튼 그렇게 6년을 쓰다가 제일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 전전사님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럼 나도 너한테 쓰면 되겠다 이러고 1초 만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알아보러 왔는데 사업을 하도 알아보라고 1년 반 동안 너무 저를 괴롭혀가지고 1년 반 동안 거부를 하다가 1년 반 만에 여기 선릉에 왔어요. 와가지고 강의자를 딱 가려고 하는데 6년 전 내가 봤던 그 아줌마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저 그 아줌마 동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분이 그분이야? 라고 했더니 언니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건 뭐였냐면 6년 전 내가 워크인 센터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와 6년이 흐르고 나서 내가 봤던 그 아주머니가 너무 변해 있는 거예요. 일단 너무 예뻐졌고 그때 제가 너무 아줌마여서 가입을 안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저분이 나를 예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예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지시고 너무 세련돼지시고 너무 젊어지시고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6년 만에. 그랬더니 옆에서 전 전사님 하는 말이 언니 저 아줌마 그냥 아줌마 아니야. 다이아몬드야. 이러는 거예요. 머리를 한 대 팍 맞은 것 같아서 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소름이 딱 돋으면서 6년 동안 정말 저분의 인생은 바뀌었구나. 내가 6년 동안 무심코 뿌리고 바르는 그 18,000원짜리 인앤서와 미스트를 갖고 저분은 저렇게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전 사업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저 역시도 똑같았어요. 처음부터 용기가 있고 이 사업이 편하고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뭘 팔던 사람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기에 나한테 뭘 살 게 아니잖아요. 최연한테 뭔가를 산다? 최연이 나한테 뭔가를 판다? 이런 게 서로 어색한.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자신감 있게 저돌적으로 막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업을 다르게 인식하고 재해석을 하면 그리고 이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나에게 그런 힘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목적. 제가 이렇게 시켜드리고 나가면 되는 거죠. 사업자 네트워크 형성과 확장의 비전을 정확히 알고 사업 전달에 두려움을 없애고 리크루팅의 자신감을 고취시킨다. 오늘 강의를 듣고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리크루팅이란 아멘 나왔어요. 리크루팅이란 이거죠. 리크루팅.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나로 인한 이렇게 나와 함께 사업을 함께할 나의 동반자, 파트너를 찾는 일이에요. 리크루팅이라는 건. 그럼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가 있겠죠. 내 사업자 네트의 출발. 우리는 두 가지의 네트를 짜야 돼요. 하나는 소비자 네트, 하나는 사업자 네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짜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일, 직무, 보직, 그죠? 그리고 전도를 왜 하는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직무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주변에 전도를 강력하게 받아보셨거나 혹은 전도를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전도를 해보신 분. 되게 많으시고 여기 앞에도 많이 계시네요. 전도 왜 하세요? 혹은 전도를 사람들은 나한테 왜 할까요? 사장님 왜 할까요? 왜 믿으라고 할까요? 나 믿기 싫은데. 천국 가라고? 좋으니까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랑 같이 구원받자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강렬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기 싫으니까 어때요?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 지인, 사람들한테 너도 같이 구원받자 라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게 제3자가 봤을 땐 왜 이렇게 나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끌려서 교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나도 되게 독실해질 수 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사업도. 내가 뉴스킨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강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도 이 도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게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를 하는 것과 똑같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겠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파트너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아니 뉴스킨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혹시 이 말 많이 하세요? 이거는 제가 사업을 알아볼 때도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을 하면 할수록 연차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더 굳건해지는 생각이에요. 아니 뉴스킨 안 하면 뭐 하냐 대체. 그게요. 제 주변에 저보다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성실하게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를 봐도 그렇고요. 아주 좋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요. 좋은 병원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사람, 의사들을 봐도 그렇고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누굴 보더라도 뉴스킨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동감하시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리크루팅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리크루팅이라는 게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되게 대단한 사람, 굉장히 이 사업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나랑 같이 산부모 하나를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들. 오자마자 막 12명을 찾고 막 3개월 만에 누비가 되고 피를 막 팍팍팍 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다. 리크루팅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나랑 같이 30명 소비자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볼 의지와 생각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고 그 의지와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게 내가 하는 리크루팅 역할이에요. 30명의 소비자, 5명의 키맨, 매주 1명의 ARO를
나랑 같이 차근차근 만들어갈 의향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내가 갖고 있는 제품 중에 가장 훌륭한 제품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이건 반드시 뭐예요? 보상이어야 돼요. 사실 저는 사업에 입문을 하고 한 다이아몬드 직급까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갔어요.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러면 8개월 만에 됐으니 더 빨리 더 많이 큰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8개월 만에 8명을 리크루팅을 한 거죠. 제 일대로. 8명을 리크루팅 했다라는 건 뭐냐면 8명한테만 사업을 얘기를 했을까요? 한 20명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넘을 수도 있고 세보진 않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사업을 전달했고 데모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이 사람한테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강력하게 하고 그때도 되게 강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 보상을 푼다는 게 뭐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자세한 숫자를 얘기해주고 이런 것도 보상일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 스토리를 가지고 늘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더니만 제품에 관심을 갖고 예뻐지는 것도 좋지만 이걸로 내가 그 돈이 50이던 그 돈이 100이던 그 돈이 300이던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붙더라고요. 아, 이걸로 돈도 벌 수 있구나. 써보고 좋으면 전달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내가 반복하면 이게 나한테 자산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내 얘기를 해주면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늘 머릿속으로 한 생각이 아무리 좋은 제품, 뭐 우리 루미스파도 이번에 나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독보적인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 뉴스킨은 회사가 정말 제가 늘 표현하지만 결벽증 환자 같은 회사고 이 회사는 세상에 원래 있던 걸 또 내놓는 걸 너무 싫어하는 회사예요. 너무 혁신적이고 사람들이 아유 그런 게 있어? 거짓말하지 마 라고 얘기할 만한 너무 제품이 혁신적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되게 좋은 제품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세상에 어떤 기업에서 그 기업의 회원가입을 한 회원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쵸? 우리가 SK텔레콤 다 회원이죠. 가입자잖아요. SK텔레콤 한 달에 얼마씩 쓰세요? 15만 원씩 쓰시죠. 저 15만 원 쓰거든요. 그렇게 지금 몇 년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내가 SK텔레콤에 이렇게 로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통신사를 다 바꿨죠. LG 플러스도 갔다가 KT도 갔다가 왜냐면 나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 내가 뭐를 이렇게 얘네한테 로열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자를 도와야겠다. 이러고 LGU 플러스로 가입을 해서 LGU 플러스에 지금 거의 5년째 고객이에요. 근데 여튼 매달 15만 원씩 내가 내고 있지만 그 회사가 나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제품이고 가장 훌륭한 아이템이라는 거를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리크루팅을 왜 하지? 그냥 나한테 먹고 쓸 소비자 한 30명만 만들어도 이제 보상도 바뀌면 한 3,000GV, 4,000GV, 5,000GV 이 정도만, 10,000GV까지도 아니고 한 3,000GV 이상만 내가 간간히 해내면 3,400도 벌 수 있죠. 이제 보상이 바뀌어서. 근데 내가 왜 나 같은 사업자를 유치를 해야 되지? 그 사업자가 왜 한 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4명,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그 이상을 그 비전을 보고 왜 그 행위를 내가 하려고 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저절로 팔려나가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팔려나가는 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절로 벌리는 내 소득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쵸? 다 이것 때문에 이 사업 시작하셨죠. 저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게 꿈이었어요. 처음 입문했을 때. 왜냐면 직장에서 받는 봉급이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자가 월 300 벌면 괜찮잖아요. 아직 결혼 안 했고 막 이러면. 근데 그 300만 원을 되게 평화롭게 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킨 한 10년 하면 아무리 못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3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은 모르겠고 내가 한 일을 한 10년 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주 평화롭게 연금처럼 이자처럼 3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거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는. 저 그래서 이 사업 시작을 했거든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액수가 50이든 100이든 300이든 500이든 1000만원이든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저절로 벌리는 내 소득, 저절로 팔려나가는 내 시장을 내가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나의 권리소득이라는 게 발생이 되죠. 결국 우린 이것 때문에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소득을 벌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아. 이걸 벌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개미도 벌고 싶을 거라 생각해요. 그죠? 아니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벌리는 소득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걸 못 만들어서 난리인데. 근데 권리소득은 벌고 싶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업은 입을 떼지 못한다, 전달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모순이죠. 그죠? 마시고 맞아 막 나오네. 이렇게 나 혼자 시작을 해서 나처럼 3공원을 열심히 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만 나한테 쓴 직접 소비자 30명 말고 나한테 간접 소비자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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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는 거예요. 그럼 내 회원은 나한테 쓴 30명 말고도 어때요? 간접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240명 맞나요? 내 소비자 포함하면 270명이 생긴 거죠. 나 혼자 있는데 30명인데 같이 하니까 내 회원이 270명이 된 거예요. 300명이. 이렇게 또 늘겠죠. 그럼 나한테 간접적으로 사용한 직접 소비자 말고 간접적으로 나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쓰는 저절로 팔려나가는 시장이 또 이만큼 더 생긴 거예요. 다 30명씩 만들어 가겠죠? 쭉쭉 생깁니다. 이렇게. 그림만 봐도 좋으시죠? 언제 생기나? 이렇게 쭉쭉 생겨나가는데 결국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비전이구나 라고 입문을 했다고요. 그럼 어때요? 빨리 만들어 가야겠죠. 근데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될 때였어요. 되게 궁금한 거예요. 나 혼자 시작했는데 나랑 제 친구 그 삼성동 워크 있을 때 같이 갔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제 1호 대리점이에요. 그때 얘랑 나랑 둘이 시작했고 저랑 제 친구랑 둘이 시작할 때 우리 엄마, 얘네 이모, 우리 이모, 얘 친구 뭐 이렇게 해서 제 밑으로 회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3년이 흘렀고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네. 과연 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전국에 뉴스킨을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궁금한 거예요. 딱 지날라서 열어보니까 1000명이 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와, 나 혼자 시작했는데 나 때문에 전국에, 미국에도 있으니까 전 세계에 1000명이라는 사람이 뉴스킨을 알게 됐고 먹고 있고 쓰고 있구나. 너무 기분이 너무 좋으면서도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이게 만약에 10,000명이면, 이게 만약에 5,000명이면, 이게 만약에 20,000명이면, 어떤 분은 그런 소비자가 한 10만 명 되시는 분이 계시겠죠? 우리 위에 누군가든. 그쵸? 그런 거다. 그럼 나는 지금 혼자 이렇게 있지만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움직여야겠죠? 그럼 왜 말하지 못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왜? 너 뉴스킨해? 나 배우고 있어 요즘. 왜 이렇게 한 발 빼는지. 나 뉴스킨해. 야, 뉴스킨 진짜 좋아. 너도 해. 라는 말이 왜 나오지 않을까?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나한테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이유는 일단 사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해를 다 못했을 경우, 이 네트워크의 진짜 비전이 뭐고 가치가 뭐고 뉴스킨에서 말하는 진짜 이 비전이라는 게 뭔지 아직 이해를 다 하지 못했다. 여기 보상 다 이해 못하신 분들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그쵸? 이해를 못한 경우. 또 하나는 이해를 머리로 다 했지만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좋은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확신 부족. 내가 될까?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또 하나는 이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지만, 난 이걸로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 진짜 일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 연그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뉴스킨은 지각도 해도 될 것 같고요. 간다고 해놓고 안 가도 될 것 같고. 내가 매출 3,000대비 못하면 누가 날 자르나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오늘 9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늦게 일어나서 10시에 와도 돼요.
그 누구도 나한테 터치한 사람 없어요. 내가 좀 눈치가 보이긴 하겠죠. 스폰서가 한번 째려보긴 하겠지만. 창업스쿨 등록해놓고요. 내일 일 있으면 안 와도 그 누구도 나한테 어때요? 당신 다시 오지 마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이걸로 돈을 벌겠다고 해놓고 이걸 내 일이라고 했지만 진짜 귀중하고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소중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직업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니 세상에 5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제가 뉴스킨 선택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5만 가지 직업 중에 뉴스킨만한 일이 없네. 직업의 사사분면을 배우고 내가 정말 돈을 벌려면 경제행위를 할 거면 어떤 사분면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럼 더 이상 이쪽 사분면이 아니라 이쪽 사분면으로 건너와야 된다는 걸 알았고 건너왔지만 내가 I 사분면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B라는 이 영역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일이란 걸 할 텐데 나의 경제 행위와 활동이 이 비사분면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이 인플로이 시장과 셀프 인플로이 시장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우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 집에서 뭐 크게 받을 것도 없고 부모가 해줄 것도 크게 없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은 이 비사분면에서 좋은 회사와 도구를 찾아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굳이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분면에서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나서 그런 좋은 시스템 안에서 경제 행위를 하는 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걸 이해한 순간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도 직장인이었으면서. 제가 전 여사님 저 리크루팅 할 때 저희 회사에 되게 자주 왔어요. 점심시간마다 와가지고 밥 먹고 가고 막 이랬는데 11시 55분에 제가 내려와요 회사에서. 그럼 빠르게 밥을 먹어요. 그리고 20분 남겨놓고 커피숍을 가요. 그럼 또 막 수다 떨고 12시 55분에 초안같이 제가 튀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은 올라가기 싫어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밥을 1시간 먹고 어떻게 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넌 2시간 먹냐? 그랬더니 야 3시간도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인들의 삶이 그날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게 삶이 이제는 나도 저 사분면에 저렇게 살았었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서 저 사분면에서 그래도 짧게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안도 이런 것들이 자꾸 커지니까 아니 뉴스킨 안 하면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꾸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알고 보면 또 나한테 있어요. 이유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 내가 뉴스킨 한다라고 하면 혹은 하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데 얘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얘가 나를 피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날 불편해하지 않을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해요. 나 뉴스킨 해!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나 그냥 좀 배우고 있어 요즘 알아보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뉴스킨 한다고 딱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시선과 반응이 내 안에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죠. 그리고 제안을 했을 때 아니야 난 안 할래 너 열심히 해 라는 거절, 노, X를 내가 받을까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이유 있나요? 없지 않아요? 그죠? 괜히 그랬다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제가 부담 느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좀 피하면 어떡하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예요. 생각을 해보면. 내 머릿속에 그게 없다면 왜 말을 못하겠어요? 누구든 다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 괜히 잘 살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죠? 이제 뭐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뭐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내가 들쑤셔 놓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쟤도 제 인생이 있고 제 인생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남의 인생 터치해서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걱정하고 신경 쓰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있게 뉴스킨 하자. 진짜 좋아. 나 뉴스킨 하잖아. 라는 말이 제깍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맞죠? 네. 예리하죠, 저. 네. 왜냐면 저도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에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면 어때요? 비즈니스가 쉽겠죠. 이걸 안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굴레에서. 또 얘기하지만 직업관으로서의 뉴스킨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분면을 그려보시고 내가 어떤 사분면에 있는지, 세상에 5만 가지 수만 가지 일들 중에서 뉴스킨 만한 게 있을까?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편하게. 그게 진지한 표정으로.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뭐가 있을까? 지금 이건희 회장? 뭐 대기업 재벌 회장? 제가 제 되게 친한 후배 중에 자기 비즈니스를 되게 오래 한 친구가 있어요. 아까 이제 10년 됐죠. 그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그 요즘 이제 어플 관련된 사업을 되게 오래 한 친구인데 아무튼 성공을 잘했어요. 잘해서 5억 정도를 들여서 자기가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회사를 잘 키워서 60억에 매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대단하죠. 그렇게 또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제2의 사업을 지금 막 구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봐도 제가 뉴스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드냐면 와 진짜 우리는 제품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냥 이거 갖다가 마케팅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직원 관리, 세무, 회계, 세금, 뭐 회사 인테리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매월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 되면 압박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일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킨 하면 도대체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다면 누구에게 자신있게 전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아셔야 돼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인생에 관심 없어요. 진짜예요. 예를 들면 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뉴스킨 딱 처음 시작할 때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집만큼 반대가 심한 집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많은 얘기를 들어봐도 저희 집만큼 반대가 심한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원래 우리 비즈니스의 특징이 와이프가 시작하면 남편이 반대하고 남편이 시작하면 와이프가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하면 자식이 반대하고 자식이 하면 부모가 반대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이거든요. 그쵸? 세상에 나한테 이 사업하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스폰서. 그쵸? 이 스폰서 한 명 말고는 나한테 뉴스킨 해봐. 좋은 선택이야. 잘해봐라고 누가 얘기해줘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엄마는 1년 반을 아침마다 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울죠? 화를 내던가. 그리고 저희 오빠들은 저를 너무 욕하고 밟아서 그 모욕감을 주고 언어폭력 막 이게 이제 남자 형제들이랑 오래 살면 되게 이제 말도 막 하고 서로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되게 언어폭력을 많이 당해요. 욕을요 진짜 막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욕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그 욕의 단계가 끝나고 나니까 부끄러움의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 처가들한테 알려질까봐 처갓집에 그 처갓집에 동생이 뉴스킨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그렇게 창피한가 봐요. 그거를 너무 조심하고 너 내 친구를 만나서 약 팔기만 해라 너 막 이러고 너무 뭐 심지어는 너무 창피하니까 심지어 저희 엄마는요 제가 뉴스킨을 하고 1년이 넘었고 저 다이아몬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아직도 자기 딸이 기자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고 그랬어요. 내 가족도 나한테 너무 반대를 했고 저희 외삼촌은 울면서 저한테 내가 집도 팔고
뭐도 배고 다 해줄 테니까 너 공부하고 싶은 공부하라고. 내가 내 딸한테 엄마도 마찬가지로 내 딸한테 너무 뭘 못해줘서 내 딸이 이제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 뭐 이런 싸움이 너무 오래됐고요. 또 뭐 방에 있으면 방문 열고 나중에 야 다단계 뭐해? 막 이러고 저를 다단계라고 불렀어요. 엄마 다단계가 뭐 수건이 없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뉴스킨 야 뉴스킨 어디가? 뭐 이러고 집에 오냐? 막 이러고 이게 너무 기간이 길었어요. 저희 엄마 매니아였잖아요. 저랑 같이 있었던 10년 전부터 제가 뉴스킨 딱 시작하자마자 엄마 화장대 욕조 주방 싹 타서 바디 반장을 안 쓰셨어요. 그 얼마나 괴로웠는데요.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그 미국에서 결혼할 언니를 데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는데 그 전날 가족 회의를 하는데 가족 회의의 마지막 안건이 뭐였냐면 집에 새 식구가 오는데 막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야 되나. 진짜 되게 진지하게 그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제 사업설명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뉴스킨을 처음 시작해서 처음으로 받은 8자리 페이 2013년 11월이거든요. 그 8자리 커미션을 고이 안고 있다가 오빠 축의금으로 던졌어요. 먹고 떨어져죠.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할까.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 8자리 커미션 일시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그래서 오빠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7살 어린 동생이 줬어요.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자기는 돈 액수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니었대요. 놀라긴 했지만 액수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니었고 아니 얘가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제가 2013년 1월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럼 11월달에 받은 한 달 커미션이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해서 1년도 안 됐는데 그 정도의 커미션을 번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내 동생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액수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엄마도 너무 반대하고 맨날 울고 막 삼촌도 맨날 뭐라고 하고 오빠 이러면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냥 조용히 회사 다니다가 시집 잘 가야지. 저희 엄마는요 제가 뉴스킨 하면 시집을 못 간다고 했어요. 뉴스킨 하는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냐고. 저희 집은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래 엄마 말이 맞고 가족들 말이 맞고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래 그럼 하지 말자 했어봐요. 그랬어봐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금은 기억도 못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나왔다는 잘 생각이 안 나나봐요. 그랬어? 막 이러고 똑같아요. 내 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내 친구가 나를 너무 뜯어말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나를 아끼는 마음을 뜯어말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 주변 사람 이렇게 싫어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혼하자는데 자식이 엄마 뉴스킨 하느라 엄마 막 나 버리고 싫어 막 내 자식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래 하지 말자 이런 것처럼 제가 포기했었어 봐요. 저 이 자리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웬 무책임한 애정이냐고요. 가족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의 비즈니스적 감각은 아빠를 닮았나 봐. 진짜요. 제가 할 때는 너는 도대체 유전자가 어떻게 돼서 돌연변이라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고 봐.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아빠를 닮았대요. 막 자기 아들들한테 야 너 고모가 부자라서 좋겠다 막 요즘 있으면 뭐 아빠보다 고모가 더 부자일 텐데 막 이러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말 듣고 안 했어 봐요. 예를 들면 친구가 너무 반대하고 안 했어. 너무 작아진 거야. 몇 년 후에 그 친구 집에 딱 갔는데 에이즈럼이 딱 올려져 있고 식탁에는 막 유스스펜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야 너 이거 먹고 써? 야 이거 되게 좋더라. 야 근데 너 옛날에 이거 한다고 하지 않았었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여자분들. 그게 남이에요. 식구도 마찬가지라니까. 나를 낳은 엄마도. 그러니까 그 어떤 말에 이 마음이 유약해지지 마세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 사람들 내 인생에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면 많은 거죠.
내가 사업을 전달했을 때, 내가 이 비즈니스를 막 얘기했을 때 나를 좀 너 좀 미친 사람 같아.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마이크였거든요. 너 미친 사람 같아. 너 눈 좀 풀어. 막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은 저희 그 미친 사람 같은 모습에 역반응이 나서 뭐 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내 미친 내 눈빛에 따라온 사람도 있고요.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죠? 남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남 때문에, 남의 시선, 남의 행동,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버리세요.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자존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남의 반응, 남의 눈빛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정말 날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전 여사님이 저를 1년 반 동안 정말 리크루팅을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사람을 취미생활도 똑같이 하고요,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요, 어딜 가도 오고요, 매일매일 찾아오고 얘기하고 맨날 싸웠어요. 너무 스키닝을 많이 하니까. 제가 머리 아프다면 티그리는 막 11씩 주고 눈이 나 눈 건조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 했더니 눈에 인앤서를 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믿었죠. 인앤서를 딱 발라보신 분, 인앤서 눈에 진짜 소리를요 막 좀, 야 너 이거 인앤서 내가 바르면 어떤 잘해 언니 이거 좀 있으면 괜찮아져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막 얘가 막 미친 사람 같고 막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계속하고 제가 막 뭐라고 하면 오늘 이제 그만해야지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절 푸시했어요. 적극적으로. 강약 조절도 안 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란 말까지 했어요, 제가. 네 인생 살아. 난 나가 살 테니까 너 혼자 해. 이런 얘기까지 막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진짜 언니가 뉴스킨을 나만큼 알면 진짜 행복할 텐데 언니가 나만큼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1년 반 동안 저를 리크루팅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나만큼 모르니까 저러는 거다. 나만큼 알면 절대 저럴 수가 없다. 라는 이 마음 하나.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리크루팅 당한 거잖아요, 제 입장에선. 근데요, 사람은요, 내가 어느 딱 순간 나 좋긴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엔 내 뇌구조에 전지현은 1도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장님들, 스폰서들, 사장님을 어떻게 리크루팅인지 몰라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업을 딱 결정하는 그 순간 내가 스폰서 때문에 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스폰서가 엄마여도 엄마 때문에 하지 않아요. 친오빠여도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 내가 뉴스킨 해야지. 인간은요, 그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장님들이 어떤 누구를 어떻게 리크루팅 하시던, 어떻게 사업을 전달하시던 간에 그 사람이 막상 사업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사장님들이 없다니까요. 나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이 이런 생각, 이런 작은 마음들 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친언니를 리크루팅해도요, 내 친언니가 나 때문에 이 사업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해요. 자기 이해 득실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절대로 나 때문에 사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생각들을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초사업자들의 흔한 생각, 저도 했던 생각이에요. 첫 번째, 친하고 가깝고 편한 사람을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친하고 가깝고 편한 사람 당연히 같이 하고 싶죠. 가장 친하고 나랑 내가 가장 사업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친하고 가깝고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제일 친한 2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할까봐 무서워요. 거꾸로. 다른 예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안 사람, 알고 만나고 지내온 사람 중에 가장 게을러요. 전재선 선생님 계시나? 아닌가? 목소리가 전재선 선생님 목소리가 났는데.
세상이 제일 게을러요. 그리고 나이 38에 인터넷 뱅킹도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요? 아날로그형 인간이고요.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제품은 되게 많이 쓰고요. 막 동기 승무원들도 되게 많이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밑으로 막 레그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진짜 고민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무조건 친하고 가깝고 편한 사람이 맞을까? 혹은 이 비즈니스를 딱 만났을 때 이 비즈니스를 대하는 태도나 마음이나 행동이 좀 더 사업자다운 사람이 맞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측은지심. 이 사람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저 사람을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있거든요. 있을 수 있고.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의 파트너라면 내가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쵸. 이게 막 삶이 찌들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사람을 구제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보다는 진짜 이 사업을 보고 욕심을 내고 가치를 보고 갖고 싶어 할 만한 사람, 이 사업을 꼭 내 손에 쥐고 싶어 할 것 같은 사람, 욕구가 있는 사람, 그 욕구에 받쳐지는 열정과 행동이 되는 사람이 더 비즈니스 관계에서 어때요? 파트너십을 맺기가 좋겠죠.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거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제품만 쓰더라고요. 제품을 좋아하면서 이 제품이 좋은 걸 누군가한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을 리크루팅 하셔야 돼요. 있어요. 제소비자 중에서도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혼자만 먹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4년 내내.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언니 왜 소개를 안 해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소개 안 하는 심리가 뭘까? 맨날 알았어 내가 소개해줄게 이러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언니는 왜 맨날 나한테 소개해준다고 하면서 저렇게 이뻐지고 저렇게 건강해졌는데 소개를 안 할까 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내가 그 좋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뉴스킨 하는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야. 이런 소비자 마인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나만 먹고 쓰는 사람 말고 먹고 쓰고 좋아하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주변에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개해달라고 다 부탁해보세요. 그럼 진짜 소개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네트워크적 성향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화를 보고 왔어. 이 영화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내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 맛집을 발견했어. 거기 진짜 맛있어. 그럼 거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가봤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좀 강한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인과 가족은 성공한 다음에 리크루팅 해야지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은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달라진 모습을 딱 보여주면 그때 올 거야. 반대예요. 그때 되면요. 너니까 있지라고 얘기해요. 너니까 있지.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이런 경계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온도를 차츰차츰 높여가는 게 중요하지 그냥 아예 딱 잘라놓고 내가 할 길 가고 내가 이만큼 갔을 때 뒤돌아서 와야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늦는다. 제가 저희 대구에 계신 저희 스폰서님 한 분 안동근 유재조 사장님이 전전 박준 사장님께 했던 말이 있대요. 이번 팀헬트 트립에서 사업 초기에 가족들을 리크루팅 안 하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형제자매들. 안동 사장님의 형제, 형, 동생 이런. 그때는 이제 너무 싫어하고 반대하니까 됐다. 내가 길 가고 내가 성공하면 뭐 돈으로 도와주던 아니면 내가 여유로워지면 도와주던 혹은 그때 사업 시켜야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된대요. 너무너무. 생활의 차이도 너무 커졌고
일방적으로 뭐 도와주는 것도 끝이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후회된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쵸?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 사람이 내 뜻을 몰라줘서 그래서 답답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한테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조금씩 그 사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들,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내가 조금씩 바꿔가는 노력을 절대 선을 긋지 말고. 그리고 네트를 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네트가 상식적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과도 우리는 어때요? 아주 단단한 네트가 짜여져요. 이 뉴스킨 안에서. 참 신기한 집단이죠. 내가 내 2대 파트너, 3대 파트너를 몰랐던 사람인데 내 2대, 3대, 이제 안지 1년도 안 된 내 2대, 3대 파트너가 내가 원래 알고 지낸 20년 지기 친구보다 편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쵸? 가족보다 편하고. 가족한테, 내 친구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스폰서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끼리도 너무 단단해지는 네트가 짜지는 게 정서적으로 우리 사업의 특징인데, 그러면 원래 알던 사람, 내가 원래 소중하게 생각했고 원래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과는 어떨까요? 그 네트가 더 쫀쫀하게 짜여지지 않을까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저는 유선희 사장님, 이선희 조미철 사장님, 그 다음에 이선수 사장님, 세 자매가 다 하시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이 계시고 전 세계에, 한국에도 되게 많은 리더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어쨌건 세 자매가 다 해서 다 함께 2천만 장자, 2천만 장자, 500만 장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다른 리더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언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있으신 분들 좋을 것 같아요. 부러워요. 여동생 있고 자매 많은 집. 오빠들은 천하에 있을 데가 없어요. 나는 305 하나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 사업자를 찾아야지. 나는 소비자 네트워크 다 끝내놓고 305 하나 완성하고 3,000포인트, 2,000포인트 하는 게 이제 좀 수월해지면 그때 사업자를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맞고 틀리고는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사업자도 찾으면서 소비자도 찾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고 귀신 본 돈만 억울하다고. 초반에 내가 이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와 이 마음의 그게 가장 강렬하거든요. 뭘 되게 많이 알아야 혹은 뭐가 완성이 되고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애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3개월 만에 루비가 되면서 나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파트너들이 막 생기니까 너무 버거웠었어요. 그리고 피는 막 빨리 가다 보니까 나도 능력이 부족하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파트너들 막 생기고 뭘 알려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이켜서 네가 뭘 알 거 다 알고 할 줄 아는 거 다 하고 너의 소비자 네트가 탄탄할 때 그럼 넌 리크루팅을 하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오히려 그때 뭘 몰랐지만 진짜 방방 뜬 사람처럼 사업을 전달하고 다니고 얘기하고 다니고 그럴 때로 돌아가려고 늘 노력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스스로도. 그래서 소비자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 찾아야지, 이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다. 결국 나는 나와 함께 이 사업을 함께할 내 팀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 팀의 형성의 시기가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언제 만들어야지? 언제 찾아야지? 이런 순서가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움직여지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정말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럼 나처럼 이 사업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처럼 이렇게 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변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트고 찾아다니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하시는 게 맞고, 데모를 하시거나 소비자를 만나서 제품이 전달되고 오간 이후에도
반드시 어때요? 이 사람 뒤로 무수한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진짜 큰 라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모만 하면 좀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데모만 하고 제품만 전달되고 끝났어. 그럼 그게 되게 억울했어요. 아, 사업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일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그렇게 명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성향이 있는 사람. 좋은 걸 보면 좋다. 맛있는 걸 보면 맛있다. 재밌는 걸 보면 재밌다. 너무 재밌으니까 꼭 봐. 라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잘 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사장님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 네트워크 성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딱 봤을 때, 이 사업을 딱 봤을 때, 다 이만큼씩은 지금보다 낫고 싶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지금보다, 지금의 삶에 막 만족하고 있고, 지금 삶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지금보다 좀 잘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사람을 만나면.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냥 내가 뉴스킨을 왜 하는지 되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요. 아, 저도 직장 생활 했었는데, 언니 나는 그냥 평화롭게 300만 원 벌고 싶어서 이거 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평화롭게 300만 원을 벌리냐고. 궁금증을 유발하면 그 다음에는 언니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언니 지금 언니 통장에 그냥 가정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평생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막 얘기해요. 진짜? 그럼 나 뭐 할 수 있지?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언니 그러면 한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평생 들어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왜 그래?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막 이러죠. 그죠? 또 막 얘기를 해요. 차가 바뀌겠지. 뭐 막 얘기해요. 뭐 애 학원 어쩌고저쩌고 뭐 집 어쩌고 뭐 인테리어 어쩌고 막 얘기하죠. 막 얘기를 들어주고 그럼 언니 300만 원이면 어떨 것 같아요? 매달 죽을 때까지 평생 나한테 꼬박꼬박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만해 막 이러죠. 그런 게 어딨냐고. 뉴스킨 그런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막 얘기 많이 해요. 이사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막 그죠. 사람은 다 니즈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이 뉴스킨이 언니 뉴스킨 한번 해볼래요 나랑? 내가 도와줄게요. 30만 만들어봐요. 그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고 대안을 찾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면서 막 주식도 투자하고 제 친구들 중에서는 특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일찌감치 30대 초반부터 돈 모으면 주식도 배우고요. 뭐 경매도 배우러 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돈 모아서 막 편의점을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재테크하는 똑똑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안을 막 찾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뉴스킨 만났을 때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해지겠죠. 욕구도 없고 니즈도 없고 갈망도 없고 열망도 없는 사람보다. 그리고 과거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본 사람. 열심히 해본 사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태도와 이 근성이 뉴스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게 약간 남자랑 여자는 다른데요. 여자는 특히 제 나이 또래 30대 중후반, 40대 넘으면 여자분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절대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맞죠? 예. 네. 그리고 남편이 벌어와 주는 돈으로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 반면에는 나도 좀 뭔가 내 일에서 가사에 보탬이 되고 싶다. 혹은 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극명히 좀 나뉘거든요. 남자분들 이해 못하시겠죠. 싫죠 그런 여자들. 근데 여자는 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부류는 잘 대화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충분히 뉴스킨 비즈니스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 내가 돈이 적고 많고 떠나서 내 생활에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건강, 내 미, 내 얼굴 이런 것들에
그래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전 사장님이 뉴스킨 하기 전에 유학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1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뉴스킨을 만났어요. 콜도 오신 사장님한테. 근데 100만 원을 벌면서 그 당시에 150만 원짜리 TRA를 샀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여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 립스틱 집에요, 저 한 30개 있거든요. 근데 새로 나온 거 또 샀거든요. 자기 자신을 뭐 꾸미고 자기 건강, 자기 개발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그런 거에 욕구가 있는 사람들.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배우는 거, 뭘 배우는 거. 이게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러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배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봤거든요. 비즈니스 하면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런 걸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결국 그래서 랠리를 가도 강의를 안 들어요. 강의 듣는 게 힘들대요. 그리고 뭐 동영상 강의 본인 지금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겠죠. 책 읽고 공부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게 되게 많이 힘들죠. 대신에 뭘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셀 미팅을 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수요일날 거기서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맨날 교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파트너님 우리 교수님 오셨다 막 이러면서 뭘 배우고 막 책 제가 이제 랑연복 같은 경우에도 막 새로 나왔으니까 새 거 사가지고 들고 가서 이거 하자고 하면 책 안고 막 되게 좋아해요. 어머 새 책이네 이러면서 다 읽진 않지만 책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책 사면 딱 보고 한 2줄 읽고 책장에 꽂아놓는데 너무 좋아요. 뭘 배우는 거. 오늘도 뭘 새롭게 배우고 느끼고 알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지런한 사람. 다 없어도요. 부지런만 해도 진짜 뉴스킨 성공하는 것 같아요. 부지런만 해도.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거꾸로 게으른 사람들은 진짜 뉴스킨 힘들어요. 찔리세요? 게으른 사람들. 혹시 내가 부지런한 좀 거리가 멀다 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은 진짜 무수히 내 몸과 마음을 막 이렇게 막 바닥에 구르듯이 하는 시기 없이는 절대로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뉴스킨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지런함은 너무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에서. 그럼 어떤 도구를 이용할 것인가? 시스템과 포인트 리더를 이용해서 리크루팅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스템은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회사 내, 그룹 내, 팀 내, 그리고 개인 스스로가 돌리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에 안착해서 이런 창업 스쿨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창업 스쿨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함께 나와 창업 스쿨 가자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리크루팅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이런 시스템에 지속적인 초대를 하시고 이런 시스템을 얘기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서 누군가에게 사업을 전달하는 거. 그게 가장 빠르고요. 또 하나는 포인트 리더예요. 나의 리더. 나의 상위 리더. 그래서 내가 정말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당신과 함께 만나고 싶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여주고 싶다. 함께 가서 만나보자. 그러면요. 사람은 새로운 사람, 멋진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그리고 부러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궁금하고. 그렇게 포인트 리더를 잘 티업하셔서 그분 손을 붙잡고 내 포인트 리더를 만나러 오는 걸 잘 하시면 리크루팅은 쉬워져요. 리더의 돈, 핀, 위치 이런 거를 주력적으로 티업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끼리 용어예요. 백만장자시고 팀에이트시고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분의 인격, 성품, 성향, 내가 이분을 왜 좋아하는지, 이분의 뭐 자녀 교육법 이런 것들 있죠. 누가 들어도 공감이 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리더 인격을 티업하시고 초대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딱 뭐 강의 듣고 같이 애프터하고 자리에서 앉혀놓고 나는 계속 카톡하고 있고
진짜 애프터 해주기 싫어요. 왜 데리고 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끊임없는 동의와 긍정을 표현하는 몸짓을 보이는 내 리더가 내 파트너가 될 사람과 막 대화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딴짓하고 있거나 집중하지 않고 있거나 이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맞지 이렇게 동의하면서 끄덕이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상대방이 뭔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잘 캐치해서 대신 질문해 주기도 하고 이런 센스 있으셔야 돼요. 그냥 뭐 나는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입 닫고 폰하고 있으시면 진짜 사람이기 때문에 막 해주기 싫어요. 자, 그리고 리더와 함께 다음 약속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포인트 리더에게 밀착해서 내가 리크루팅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 리더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사업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시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시고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차피 나 혼자 못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전화를 가장 많이 하고 내 사업의 진도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스폰서의 계획과 디렉팅을 받고 그거를 내가 또 시도해보고 또 피드백하고 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영리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자 하려면 못해요, 사장님들. 그리고 리더 역시도 자꾸만 자기 일을 나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됐는지 들려주고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사업적 상의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파트너와 함께 일을 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나거든요. 그런 파트너가 되시면 정말 이렇게 쿵짝 맞춰서 되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크루팅 성공 사례 시작! 관심 분야 강의에 초대할 때 제품의 키맨이 됐을 때 나를 믿고 좋아할 때 돈을 버는 시스템 보상을 설명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여행 시간적 자유 어필 글로벌 비즈니스 메가 트렌드를 설명했을 때 상대방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참고 인내했을 때 적절한 타이밍이 될 때까지 기다려줬을 때 자신감과 확신으로 충만할 때 적은 금액이라도 캐시백이 들어옴을 확인할 때 영업이 아닌 사업으로 뉴스킨을 이해시켜줬을 때 꾸준히 초대하고 뉴스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럴 때 리크루팅 성공한다. 이거 라면 2개 나와 있는 거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선생님들. 실패 사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소비자에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 자신이 프로다운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 때 스폰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할 때 매출에 부담을 주며 나의 입장에서만 얘기할 때 지속성 없이 한 번만 시도하고 포기할 때 지나친 열정이 거부감을 만들 때 통제하지 못할 때 시스템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만나지 않고 전화나 문자로 모든 것을 다 할 때 제품 판매에 관련된 이야기만 할 때 약속을 어길 때 공부하지 않고 책 읽지 않을 때 되게 찔리시죠? 자, 이럴 때 리크루팅이 실패한다. 가장 많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제 파트너 사님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성 없이 한 번만 시도하고 포기할 때 이렇게 훅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리고 딴 사람 찾고 근데 지속적으로 내 리더와 함께 지속적인 어제 이제 스폰서님 포인트 리더 강의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까먹었다. 지금 고구마 뭐라고 하셨는데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자꾸 찔러보는 거를 예로 들어주셨거든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면 안 익은 딱딱하니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찔러보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완전 익으면 어떻게 푹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내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지속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지속은 행위예요. 사장님들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말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이런 자리에 빠짐없이 오시는 것. 내가 주기적으로 스폰서와 만남의 약속을 잡고 지속적인 스폰서링을 받으면서 사업의 진도를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 작던 크던. 그게 무수히 누적될 때 내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은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말만 지속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투잡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일주일에 딱 요일을 정해놓고 뉴스킨을 위한 요일을 딱 정하세요. 뭐 주중에 수요일이면 수요일, 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내가 수토일은 오로지 뉴스킨을 위한 날로 정하고 그 어떤 약속 잡지 않고 뉴스킨에 매진하겠다.
그렇게 일을 하셔야 내가 원래 하시던 일을 하시면서 뉴스킨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원래 하던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날 때, 여건이 될 때, 그럴 때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설프게 뉴스킨을 경험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시간을 충분히 내지 않고 내가 충분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설프게 뉴스킨을 경험한 다음에 어때요? 이 사업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이 가장 저는 안타까워요. 진짜 일이라면 직업정신을 가지고 내가 정확히 뉴스킨 데이를 정하셔서 그 날만큼은 스폰서와 함께 동행을 하시던, 내가 스스로 움직이시던, 이런 곳에 나오시던, 그렇게 지속적인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미팅 참여하시고 결과를 창출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밀고 있는 제품이에요. 밀고 있는 제품. 리프트팩과 미스트와 바디바. 이거 65,000원이거든요. 뉴스킨은 막 몇십만 원씩 구매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부담되는 분들, 그리고 뭐 조금만 줘봐 써볼게 이런 분들한테 저는 무조건 이 세 가지가 나가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쓰게 하고 이거를 열흘 동안 체크해요. 매일매일 같이. 리프트팩을 열흘 해보잖아요. 바디바를 열흘 써보고 그러면 10 중에 9은 반해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65,000원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6만 원의 기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장님들 회사 다니시면서 그리고 다른 일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뉴스킨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간 배분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품을 전달하고 내가 어떻게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까? 되게 이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 뉴스킨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전달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되게 놀라운 기적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65,000원을 매달 한 명씩 전달하는 거예요. 매달 한 명씩. 매달 한 명 괜찮죠? 네. 매달 한 명씩 전달해서 나와 한 명이 생겼죠? 그러면 나와 이 한 명, 새로 생긴 한 명이 똑같이 계속 매달 한 명씩. 나와 내 구성원이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매달 한 명씩 함께 65,000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각각이 다 한 명씩만 매달.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달, 둘째 달, 3개월 쭉 흘러서 5개월째에 1280포인트가 확보가 돼요. 그럼 어때요? LOI가 통과죠. 그리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페이는 이때는 없고 적다가 3만원대, 7만원대, 15만원, 30만원까지 들어오다가 8개월째는 소비자 수가 256명이 되고 만지부위가 되고요. 230만원을 벌어요. 9개월째는 540만원, 10개월째는 1130만원. 이 작은 누적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걸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반만 한다고 생각해볼게요. 혹은 반에 반만 한다고 해도 어때요? 이 꾸준한, 이 65,000원을 계속 얘기하고 이 행위의 꾸준함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간다면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나의 액션과 행동 하나를 절대 미천하게 보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리크루팅의 핵심은 나 자신을 리크루팅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거랑 강한 확신으로 교회를 가듯이 뉴스킨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나의 강한 확신 속에서 누군가는 이끌려 오거든요. 세 가지만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아니 뉴스킨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거랑 두 번째, 나는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거. 세 번째, 절대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 이 세 가지를 회사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제 딱 이 문 열고 나가시면 뉴스킨 하자. 뉴스킨 이런 거야. 라고 정말
귀신 본 사람처럼 얘기하고 전달하고 다니실 거라 믿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하셔서 꼭 좋은 결과 내시고 이제 보상이 바뀌기 때문에 진짜 올해 이 6개월 남은 이 한 5, 6개월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이 6개월 안에 6명일 때 일단 다 찾고 보자고요. 가능하시죠? 네, 감사합니다.